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는 고향이 칠곡입니다.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한 30년을 서울에서 했는데 2002년에 30년 동안 일하고 나서 컴백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가지고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대구를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백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은 이 대구의 문제를 막상 돌아왔을 때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제가 가지고 있던 또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 내일 카리키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 있는 많은 그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는 거에서 많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행복해야 되니까 조금 제가 몇 가지 좀 함께하는 동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잠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십시오. 자, 이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가위바위보 이기시고 자, 이기신 분은 질문한테 제가 반말 특권을 드릴게요. 이게 연세가 많고 남녀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기신 분이 질문한테 반말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행복하나? 이제 물어보면 질문은 답변하셔야 돼요. 신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하다, 않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오면은 와드는 너 하고 또 물어봅니다.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 적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경제력이나 우리가 그동안 받은 교육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는 엄청 행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반비례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작지만은 한번 돌아보면서 행복이 뭔지, 행복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쓰던 말, 우선 다른 거는 다 고치다 가면 한 40시간, 50시간 해도 대통말동이니까 맛배기로 대화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척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주위가 거의 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한 200곳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깃국 냄새가 나는 집은 한 집 정도 됐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끼니를 잊기가 힘이 들었죠. 그때 소원은 뭐죠? 이 밤에 고깃국 먹으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밤에 고깃국을 먹고 보니 어때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겼어요. 잘 삽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욕심. 예,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은 수단 가치일 뿐인데 우리는 돈을 잘못 배웠어요. 돈이 목적 가치인 것처럼 돈에다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갈증이 더 생긴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수단 가치일 뿐인데 그거를 목적 가치로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잘 보이야지. 잘 안 보인다 이제 자, 먹고 살만한 경제력이 있으면 지금 두 번째는 저게 뭐 풍족한 게 아니고 먹고 살만한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럼 이 장래에 대한 희망이 뭐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이거죠. 금년보다는 더 좋은 내년이 있으면 돼요. 그죠? 하늘에 별을 따는 거는 이거는 따면 좋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톨스토이가 얘기해서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먹고 살만한 경제력이 있으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제가 그 문인들이 전국에 있는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러시아의 문학기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갔는데 톨스토이의 생가에 갔었어요. 생가에 갔었는데 톨스토이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부호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갈등을 해요. 자기는 부를 좀 누리고 싶은데 자기는 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자기 아내는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부러 미치게이 짓을 많이 합니다. 장작도 패고 뭣도 하고 뭐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자기 저작권하고 뭐 자기 소유권을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처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나이 80경에 결국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출한 게 한 12일 만에 어느 역장의 공무원, 철도 공무원 역장의 집에서 결국 죽습니다. 자,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톨스토이는 과연 행복했을까? 여기에서 가운데 거는 있었는지 몰라도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작품 속에서 이렇게 살려놓은 거죠. 자, 이게 한국에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행복 강의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서은구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한 4년 전에 고산도서관 오픈 기념으로 강의하러 왔을 때 첫 강의를 그 양반이 하고 둘째 강의를 제가 했는데 거기 그 사람이 이제 강의 내용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결국 행복이란 뭐냐?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것. 아름답게 먹는 것. 그럴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와 기쁘게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겠죠. 자, 그럼 배우자하고는 밥을 기쁘게 잡습니다. 아,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이 적군 시가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살아온 날하고 살아갈 날하고 어느 게 더 길겠습니까? 여기는 힘말라. 힘말라. 힘말로. 그거를 속된 말로 죽어봐야 알지. 이게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우리는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평균 연령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으니까 기도 연세 많으신 분이 빨리 안 떠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 법칙은 아니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다 합창처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하는 대로 하면은 행복해질까요? 지금 현재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대세를 이뤘는데 그대로 하면은 행복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그 결국 오늘 모인 게 이 더운데 그래도 여러분 뜻을 가지고 여기 오신 게 결국 과거와 같은 생각 그런 행동을 계속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꾼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패망에 들어가는 그 시점, 대한민국이 뭐 지금 제대로 이제 건국이 되기 이제 이전 그런 참 혼란의 시대에 그 수덕사 아랫마을에 망공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수덕사에 망공스님이 설법을 신도들한테 설법을 이렇게 좀 좋은 설법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해줘야 좋은 설법을 해줘야 될지 고민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고민이 뭐겠습니까? 신부님은 고민이 뭘까요? 신자들이 잘 살아서 행복하게. 네. 그건 신자들 몫인데 신부님 몫은 강릉 신부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자 스님은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되고 신부님은 강론을 잘해야 되고 스님은 설법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늘 화두고 늘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신도들에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늘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셨다가 올라오는데 그 아랫마을에서 애들이 노래를 하면서 노는 겁니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저 산에 딱따구리는 생나무에 구멍도 잘 뚫고 우리 집 멍텅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 뚫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망공스님이 막 무릎을 탁 친 거죠.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소위 해서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있는 거를 잘 챙겨서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길인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되도록 막힘과 걸림이 없이 본이 뚫려 있어서 제일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바로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바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봤더니 한결같이 자신감이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그래서 이 자신감을 행복의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신감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confidence라고 그러는데 세 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신감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이제 세 개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몇 점이요? 100점 만점에? 90점. 와, 무슨 일이야. 나중에 내 이게 책 하나 드릴게. 예. 한국에 못 가봐가지고 제일 공부 잘하는 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한국인들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40점. 한국에는 미안하지만 평균 50점이야. 한 30점 내지 40점. 근데 반면에 서구 쪽 사람들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7, 80점쯤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자존감에, 왜 나를 사랑을 못할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까?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전부 내가 실험에 같은 인간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마음의 밥을 줘야 돼요. 그거 아무리 잘 주면서도 계속
계속 나무래고 욕하고 뭐라 해보면은 이런 거죠. 예, 자존감이 없어져요. 자기 존중감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문제는 이제 나중에 도입하겠습니다만은 뭐 한다? 안 옵니다. 자식이 안 온다. 우리 친구들도 요즘 외롭다고 난리예요. 정말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의 녀석들이 뭐 3남매나 돕는데 한결같이 하나도 뭐 할 일 없대. 제가 카네기 교육을 할 때 교육을 2박 3일로 막 잠도 안 자가면서 교육을 탁 시켜놓고 이제 내려보냈어요. 회사의 간부들을. 그러니까 감동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시골 계신 고향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기로 매일 출근하기 전에 눈만 뜨면 안부 전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어. 탁 전화를 하니까 시골에서 아버지가 받고 예 접니다. 네가 웬일이고 네가 웬일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디 아프나? 아닙니다. 내가 교육받을 때 내가 그동안 뭐 아버지한테 너무 이제 가까이 못 간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전화를 드리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둘째 날도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별일 없으니까 그래. 근데 니는 잘리지? 셋째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니 안 걸린다. 대화락하는 거는 뭐죠?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게 사실은 모든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쉬운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 그것들이 좀 더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뭡니까 차갑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나한테 대접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자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하도 욕만미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믿는 자신감. 나를 믿습니까? 나를 좋아합니까?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게 완전 담배 끊는다고 사돌이 약속을 했는데 제가 수백 번을 했는데 아직도 못 끊어요. 자, 지도 담배를 못 끊는데 남이 신용 없다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지켰느냐 이거죠. 몇 점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부심. 나는 내 일을 즐겨하는가. 누가 밀어도 의미와 가치를 두고 내가 그 일을 즐기는가. 열심히 했는가. 하는가. 이거 세 개를 합해가지고 confidence. 크게 얘기해서 자신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저는 큰 처방만 하나 드릴게요. 이 자신감은 절대 이론이 아니다. 자신감은 해봄으로써 배운다라고 카네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두 발 더 나가서 뭐? 한 발 더 나가면은 growing by doing 해봄으로써 자란다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은 이론이 아니고 그거 맞아 이게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과거와 달리 해야 돼. 지금부터 애들이 오면은 뭘 해야 돼?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네가 막 이렇게 전화를 지난 설부터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오면은 이놈 새끼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말이지 뭐 이 캠프는 그다음부터 다 안 옵니다. 그래 그건 따지지 말고 그냥 푹 한번 알아줘 보세요. 그는 모든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저도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외로운 거죠. 홀로 되면은 더 힘들대요. 자, 그래서 growing by doing 해봄으로써 자란다. 그 다음에 getting by doing
복으로서 얻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뭐를 인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알고 이제 이거를 한번 쌓아갈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나 중요한 인간이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누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정말 별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밥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래요. 저는 장애인 학교에 몇 년 동안 자원봉사로 강의를 했는데 제일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도 장애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일 힘든 장애가 내성마비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감으면서도 제가 가면은 비틀거리면서 오면서 입에서 춤을 흘러가면서 다가와서 푹푹 안깁니다. 지 부모도 안 안아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깊이 해보면은 지 부모도 안 안아줘요. 그럼 지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까?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더 많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못된 부모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거를 안아주지를 못해. 그렇게 하니까 기숙사 생활하면서 안 가요 집에. 응?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 시작할 때는 한두 번 가는데 그렇게 가면은 싫어하는 거를 역력히 느끼니까 차라리 더러운 꼴보리는 여기서 밥 주고 뭐 다 하니까 재워주고 하니까 난 여기 있는다. 집 갔다 오냐 안 갔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도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근데 하물며 정상적인 사람은 몇 배나 더 발휘하고 싶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맡으면은 개판치고 싶어. 영탑을 안 내고 싶어. 엉터리 같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방에는 없죠? 그런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 해서 없죠? 예. 자, 이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건 누구냐면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심리학자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모든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어떤 누구나 간에 일을 잘하고 싶다 이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안 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뭐죠? 비행시 같은 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영 끝나버리는 거죠. 뭐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되면은 영 끝나버린다 이거죠. 자, 일단 중요해지고 탁월해지는 존재. 그 다음에 손잡벌되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이거죠. 어떻게? 중요한 사람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문 재수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지금 요즘처럼 뜨거운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더위 아래서 운동장을 한 10바퀴쯤 뛰고 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 한 바가지를 갖다 준다면은 그 물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뛰는 게 물 하는 그 갈망이죠. 그렇게 갈망하는데 정말 못된 사람은 뭐라고 하죠? 네? 안 줍니다, 물을 안 줍니다. 오히려 탓하죠. 뭐라 하죠. 저희 집안에 아주 참 말이 모진 집안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뭐 고인데 이제 오래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도 섬찟섬찟해요. 요 배나물 너무 안 되나? 자기 아들, 딸들이 나가 죽어라. 깡통 차라.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왜? 그거 잘 안 돼요. 빨리 임하더라고. 축복은 쌓여야 돼. 축복은 쌓여야 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방에 있는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뭐든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또 그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사 내가 성과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면은 더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인정해 주는 거다 이거죠. 인정해 주는 거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잘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나만, 조금만 고쳐주면은 뭐 인정할 건데. 뭐 자식들한테도 뭐죠? 좀만 더 잘하면은 뭐 도와줄 텐데. 예? 근데 배우자한테도 뭐죠? 저것만 고쳐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럼 자기는 문제를 2개, 3개 갖고도 배우자 상대가 가진 약점 하나를 고쳐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말해줬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세 심리학자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받는다 이거죠. 너는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건 안 받습니다 무조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굳이 이 시간에 해볼 일이죠. 자, 그래서 저기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인간관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어서 꽃이라 하는 건 뭐죠?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강제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받아고, 내 좀 불러다오. 자,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거 인터넷 뒤지면 이 시는 얼마든지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꽃은 아름답고 향기 나고 누구나 좋아하는 꽃이 되고 싶다. 인정해 줘라 그죠. 내가 그렇게 꽃이 되고 싶으면 상대도 그렇게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거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 좋은 집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가진 사람하고 친구하면은 좋죠? 좋다 하십시오. 좋죠? 안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좋아요. 약간 지금 형제 돈 많으면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 괜찮은 사람, 짐승 아니고 인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자, 그럼 서희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3번 고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성 보고 결혼할 때 그때 성 보고 나서 제일 무슨 말이 오가죠? 보고 왔는데 야, 그 신랑감 어떻더노? 이 관계가.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매파나 혹은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죠? 직장도 좋은데 얼굴이 못생긴다. 일 잘한다. 자, 그럴 때 판단이 잘 안 쓸 때 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본이 괜찮은 집이지.
밤새가 좋아합니다. 이 연애 시대에 와가지고는 니 왜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노? 저 이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믿을만한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맞는 거 잘, 정답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도 잘해요. 그래서 좋은 걸 가 있는 거는 잠시 감탄합니다. 와, 저 외제차 타고, 벤츠 타고 다니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다음 벤츠를 가진 사람이 또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서 니를 막 티고가 먹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기죽이면은 이제 안 보고 싶은 거죠.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직장 생활할 때 일 잘하는 상사를 만나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사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이상하게 화로 생각해. 남자에게 자기 이런 형편주의 조건 안 보고 탁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 상사 탁 만나면은 That of you. 당신은 존경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나는 내 부모보다도 사회에서 확실한 그런 둘을 지금 지금도 모시고 있는데 한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존경합니다. 굉장한 찬사죠. 근데 이보다도 더 좋은 찬사는 뭘까요? 인간성이 좋으면은 함께합니다. 이 forever이지. 언제까지나 그대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뭐지? 결혼하는데 뭐 한다? 나를 알아주는 남자한테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잖아요. 그렇다 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뭐를 하죠? 목숨을 바칩니다. 평생을 함께 한다 이거죠. 네? 맹세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값진 가치는 뭡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저거다 이거죠. 인간성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뭘 원한다? 인간은 뭘 원한다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인정하기를 받기를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해주시겠습니까? 화살합시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존 우리나라 마케팅의 대가 한양대학교에 계신데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 통계에 의하면은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새로운 고객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들까 이거를 검증을 했어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5랍이 나오고 5배. 자, 그런데 떠나간 고객을 다시 모시고 오려면 불러오려면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까요? 10배. 10배는 넘는다. 50배, 100배. 11배.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저는 있을 때 잘해. 유행과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제가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인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의사라. 예? 그러니까 봉사하러 가자 하면 전부 의료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죠? 늘
5조밖에 안 돼. 일본말로 시다바리밖에 안 돼. 늘뭐 우리가 책상 해놓고 뭐 하고 뭐 룸 세팅하고 뭐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다 끝나고 나서 술을 먹으면은 풀이라는 데는 그 이제 한 번씩 의사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근데 의사가 아닌데 의사보다 직위가 높이가 있거나 수입이 좋은 사람을 보면 의사가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 의사가 꼭지가 한 꼭지 이제 술을 먹고 한 꼭지 탁 열리고 나면 공격이 나와요. 우리는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를 했는 게 10몇 년인데 15년, 16년인데 너희 새끼 만날 놀고 하면서 너 지금 연봉이 뭐 1억이 된다고? 너 도둑놈 아니야? 그럼 내가 도둑질 했나? 주니까 받았는데 준 놈도 도둑놈이다. 이래서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본색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소아과 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하루는 그 모임에서 갔다가 원래를 하는데 늦게 이제 헐떡거리면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나 연락 왔어. 위자료 5천만 원밖에 안 줬어. 마치 개선장부처럼. 그게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의사가 이혼을 하면서 5천만 원 주고 이혼했다고 잘했다고 막 성과 있는 전투를 하고 이기고 장난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개 돌려야지 미친놈. 근데 그 부부 모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얘기가 오갔어요. 그날은 남자들끼리만 만났는데 근데 그 부부의 불만은 뭐냐면 이 의사가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10,000원 혹은 20,000원을 줬는데 지 수입은 연 한 달에 1,500, 2,000씩 되면서 10,000원, 20,000원 주는데 그래 주는 이유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느냐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열쇠 생계를 안 해왔다 이거죠. 의사한테 시집 오면서 감독하게.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신랑하고 맨날 그걸 가지고 막 애가 셋인데 삼남매인데 큰 놈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딸은 이런데 크기를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견디다 나이 들어오려 안 한다 했지.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모였겠습니다. 인정받는 아주 수반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5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10만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매번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부터 기계가 터지니까 이혼하자 하니까 해버린 거죠. 자, 근데 인간이 왜 됐을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딱 거꾸로 돼가지고 뭘 다 뺏기가지고 지금 나올 때 10,000원, 20,000원이 안 나와. 아 이거 빙시하게 있을 때 잘하지. 네? 그래 봐. 있을 때 잘하지.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마케팅에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떠나간 친구는 뜻이 안 맞아가 친구하고 헤어지거나 뭡니까? 이별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 자식하고도 우리가 한번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참 공든 답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럼 그걸 다시 쌓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엄청스러운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도 복구가 대동활동.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맞죠? 예. 왜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줘. 배려해줘라. 이거죠. 자, 이것을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랑한다 하는 거를 어떻게 상대한테 알려줍니까? 어떻게 알려주죠? 쌤, 사랑합니다. 뭡니까? 그럼 부모께서 네, 얘기를 한번. 아, 네.
잘해드리겠어요. 다른 거는 것보다 나은 이게 우리는 참 교육도 더럽게 받아가지고 이 사랑은 느낌인데 사랑은 말인 줄 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과 인간 소통 사이에서 결국 음성이 차지하는 거, 말이 차지하는 거는 놀라지 마이소. 옆에서 다 붙어 있어. 7%밖에 영향을 못 미쳐. 7%밖에 영향을 못 미쳐. 자, 그런데는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목소리가 38%죠. 38%. 우리 여기 구민이시면서 미리 강의도 하신 우리 방정현 선생님 목소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분은 진짜 축복받은 선생님. 그죠? 이게 음색, 음량, 음의 보조 장단 이런 게 엄청스러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방송에서 롱런하는 MC들 보면 사회자들 보면은 전부 뭐 출신이다? 가수 출신이거나 배우 출신. 그런 사람이 이게 MC를 오래 만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말을 노래처럼 하고. 그래서 높을 때는 높게, 낮을 때는 낮게, 길 때는 길게, 짧을 때는 짧게. 구조 장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말을 노래하는 것처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왜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을까? 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노력에 비해서 자꾸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해도 뭐다? 45%밖에 안 돼요. 반이 안 됩니다. 그럼 55%는 뭡니까? 표정과 제스처와 네, 소위 해서 바디 랭귀지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표정은 만점짜리다. 자, 남자들이 잘 웃습니까? 여자들이 잘 웃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팡팡 지는 거야, 남자들이. 저 요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글 쓰는데도 오면은 여성들은 아주 다장다감하게 서정적인 수비를 잘 써요. 시도 잘 써요. 근데 남자들이 쓰면은 뭔가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뭔가 아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강요하고 자랑하고 이쪽에서 하니까 그게 안 읽혀. 남자가 쓰는 것들은. 네? 결국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실은 몸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과거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죠? 그런 걸 용납했습니까? 안 하는 사회였었죠. 오히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를 못하게 했고 더워도 덥다는 소리를 못하게 했죠. 환경스럽다고. 예? 없어도 있는 척 했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척 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실질적인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보여지는 나 때문에. 네? 왜 본연의 나를 못 보느냐 이거죠. 그 보여지는 나는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은 본연의 나입니다. 본연의 나. 근데 의식과 무의식이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미치는 겁니다. 정신분열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저는 좀 직구적 표현을 하면 이 나라에 살짝 데쳐진 거예요. 네? 살짝 데쳐진 거예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지 몰라요. 살짝 데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지나온지도 몰라요. 내일 내가 뜨거운 물에 잠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살짝 데쳐지면 어떻습니까? 식감도 좋고 향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푹 삼기뿐만. 묵지도 못하고 고기로 상관없죠. 그거는 우리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낭비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신경도 쓰고 있고, 그래서 본래는 인간 본성으로 돌아오죠. 저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강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더라 이거죠. 인간 본성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고 잡는 데에는 뭐 한다? 왜? 아주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 본성이 뭐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뭐라 했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훌륭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왜 못난 사람이 더 많은가? 모자란 사람이 더 많은가? 능력 없는 사람이 더 많은가? 그 임자가 안 나타났어요. 임자를 못 만났어요. 인간을 모르는 부모. 그 다음에 이때까지 만난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인간을 아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스승을 못 만났어. 한 번도. 직장의 상사들 중에 인간을 아는 리더를 만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에요. 능력이 무엇을 발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결과만 가지고 다룬다면 빙식이든지 뭣도 모자라고 뭣도 못하고 그냥 맨날 내버릴 사람뿐이야. 그러면 나 잘난이죠. 좋아합니까? 나만 잘난하니까 좋아합니까? 네? 그럼 니나 하세요. 니 혼자 하세요. 그럼 너 외롭잖아. 너도 잘난을 해본다. 너도 잘난을 해본다. 해라 이런 얘기죠. 그거 뭐 힘든 일이냐.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나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표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알지? 내가 네 사랑한 줄 알지? 뭐?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바로 정신분열적으로 몰고 들어간다. 정신분열 몰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침묵이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참 감독 크게 바꿔봤습니다. 침묵은 이제 돌빼기 안 됩니다. 이제 대화가 큽니다 이거죠.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더 중요하고 상대방의 뭔가 되는 편이 되어주는 공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거죠. 말할 때는 쉬운 말로 짧게 길면 다 도망간다. 요즘은 글도 긴 거는 안 읽는다 해서 글이 자꾸 짧아지고 있는 중이죠. 정을 쌓는 데는 평등이고 묻는 데는 항공이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빙산이 들어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가축을 했습니다. 갑자기 애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죠? 이랬을 때 어떤 사실이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전부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 따릅니다. 팩트는 일부만 10분의 1밖에 안 뜬다. 그럼 10분의 9는 어디 있느냐? 물 속에 있다. 이거죠. 물 속에.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거를 알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에서는 훈시가 아니다. 대화에서는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5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기나 말기나 난 내 알지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버지 뭐 가는데 하면서도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거나 신문을 보고 있거나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무시당하는 거죠. 상대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척만 합니다.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죠. 한참 얘기하는데 뭐겠노 이제 듣는 척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이거죠. 내한테 이득이 되면 그저 이렇게 하고 뭐 큰 벼락이 난 소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선택적으로. 그 다음은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듣는다.
이거 그 위에가 공감하면 듣는다. 공감하면 듣는다는 뭐한다? 편의되어 듣는다. 이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답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 사람 편의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꽃피는 이른 봄에 첫꽃이 막 피는데 엄마가 한 2살짜리 애를 데리고 공원에 왔어요. 꽃이 많이 피었어요. 자, 이런데 막 애가 너무 좋아하고 막 꽃을 보고 뛰고 달리고 하는데 갑자기 개가 한 마리 나와서 큰 개가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개 하고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이제 머리로 됐다 하면 개한타.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대답이죠. 잘못된 대화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개 무서워. 뭐 제가 뭐 안아주는 건 또 그 행동인데 행동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걱정 마. 무섭나 이제 무섭나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가 막아줄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사람 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제 이거를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경청이라 하는 거는 적어도 주의 깊게 이상의 단계에 들어가야 경청이 된다. 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건 대화가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깊게라는 얘기는 stop, look, listen. 모든 대화할 때는 모든 동작을 중지. 그다음에 look, 바라보. 그다음에 listen, 듣는 거지. 한비자가 아니고 한비야라고 여행 아주 좋아하는 여자 그 책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즘은 기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재단 일도 하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단체에서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와서 강의를 한다 하는데 제가 맨 뒷줄에 앉았어요. 2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다 끝나고 나더니 딱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똑똑똑똑 걸어오더니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2시간 내내 눈을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다리가 불편하죠. 뭐 책상 다리를 했다가 뭐 내렸다가 뭐 별짓은 다 하지만 내 상체는 꼿꼿이 세워가지고 계속 눈을 맞춰요. 사람이 눈을 맞추면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눈을 맞추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사실 부모가 제공하고 있고 모든 문제 부부의 원인은 누가 제공하고 있다. 서로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제공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여자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술 먹으면서 우리 마누라가 우울증에 걸린 거야. 야, 이 새끼야 빨리 네 회개해. 네 고쳐야 돼. 네가 그 아내의 우울증을 고칠 사람은 바로 너야. 그럼 대화를 못했을 때 존재감을 못 느꼈을 때 그건 외로운 거예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 그게 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 시간 한 5분만 연장해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공간경청하는 방법이 첫째 동작 중지 바라보면서 듣는다. 스탑, 룩, 리슨이죠. 두 번째는 절대 상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거나 뭐 결정을 내주거나 무슨 조언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편히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얘기할 때는 그죠? 그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얼쑤 좋다 하는 것만 들어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어쩌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 2분씩 짝이 되겠습니다. 그냥 앞뒤로 자, 아까 그 짝이 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다시 자, 이번엔 친분. 자, 친분이 이긴 분한테 당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무슨 일이 제일 힘들었어? 그게 왜 됐어? 라고 물어보면은 상대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죠? 질문하는 사람은 계속 취임새를 넣어주고
좋은 대화 사연이 많이 나오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3분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러고 나면은 역할을 바꿔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친분이 이긴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 많이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저거 내가 하고 안지 30년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가 알고 있는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만 좀 알고 있는 그 정도로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친구라는 둥 내가 안다는 둥이지 주량은 아니야. 주량.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주량 맛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인간관계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동의하신다면은 너도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주는 방법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지만 정말 정말 답답한 소통의 관계에서는 소통을 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한국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90년대에 한 5년 동안 임기가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는 외교 공무원은 사표를 내고 자기 고향 부근의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자리를 찾게 됐는데 그 학교하고 집에하고 오가다가 보니까 웬 노인이 한 분이 쓸쓸하게 앉아 있는 거죠. 벤치에 의자에 아주 집이 좋은 집인데 그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오면서 인사하고 말이 건너지고 이제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외롭다 하는 거를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는 한 2년이 지냈는데 하루는 그 노인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가서 왜 어른이 안 보이시느냐 했더니 간밤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양복을 갈아입고 소위 말해서 문상을 간 거죠. 가서 이제 상주들하고 조의를 표하고 상주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제임스 레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제임스 레인이냐. 고인이 남긴 유서가 있는데 마치 여기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유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서를 봅시다 하고 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코카콜라 주식이 보여드렸어요. 현찰 2억. 그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외로운 인생의 말년에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간에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부모 자식 간에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상강호를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그렇게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리만 자꾸 지켜나가고 하시지 말고 내가 과거에 하던 나를 자꾸 지켜나가시지 말고 그 요즘 젊은 애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꼰대가 뭐죠? 옛날 얘기만 입만 벌리면 옛날 얘기 하는데 일본 내에서 얼마 전에 개발된 의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라고 시작만 하면은 의사한테 찬바람을 펑펑 쏘서 그게 그렇게 대박을 냈대. 나도 덥고 힘든 시간인데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게 좀 미국식 강의가 돼서 자꾸 참여를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한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다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서 요즘 도서관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장기 발전기가 수립이면 설문조사를 한다 하는데 떠나시기 전에 몇 분만 하면 답변을 될 것 같습니다. 찍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